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지난 100여 년간 모든 경제 지표가 일본을 따라오다가 드디어 일본을 추월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문재인 정부를 사상 최강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의 한국은 최강이라고 마이니치 신문 사와다 카츠미 씨는 말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한국은 일본 발기꿈치도 따라가기 힘들다는 이야기하는 걸 일상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20년에서 30년 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1000년 이상 일본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1910년부터 36년의 일제강점기는 한국 민족의 장구한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의 단절의 시기였다는 점에 치욕적이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일본의 식민지로 약탈과 제재를 거쳐 최근 100년간 일본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해방 후 오랫동안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일본과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한국 사회는 태어나 다름없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의 한국 경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이룬 1965년 전후 시기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90% 수준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논의가 진전되면서 일본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냉전 시대의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최전선은 늘 긴장의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중국이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과는 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으로 향하는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 민주화도 달성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195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되어온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과정을 거쳐 선진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변화해 나가는 가운데 외교 상대도 크게 변해갔습니다. 냉전 시대의 한국에는 세계는 일본과 미국이라고 할 정도로 미일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 일본에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4개국의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무역 상대국으로의 점유율은 1970년 일본과 미국에서 70%를 차지하던 것에서 1991년 이후는 미일 무역 점유율이 50%를 2018년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국내의 민주화가 진행하면서 올바른 역사라는 것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종군 위안부와 일제징용, 징병 등의 문제가 다시 또한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의 논조가 일본과의 국력 차이가 줄어든 데 따른 민족주의의 고향과 자주 외교를 추진하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하나만의 흐름이 아니라 보수파와 진보파 모두 공존한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IT 벤처기업 무한 지원으로 한국이 세계 최고 인터넷 강국이 되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도 있고 반기문 씨가 UN 사무총장을 맡는 등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인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로 처음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BTS의 인기를 바탕으로 K-팝이 전 세계에서 자리를 잡았고 한국 로맨스 드라마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범 사례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전 세계의 찬사가 이어지며 한국의 기술력, 시스템, 정치력, 의료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하늘을 찌르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G7에는 현재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이 멤버입니다. G7이 G11으로 바뀌면 추가될 국가는
한국, 러시아, 인도, 호주가 트럼프의 구상입니다. 한국의 G11 참여가 확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는 외교적 쾌거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에서 드디어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를 보면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1인당 GDP가 41,001달러, 한화 약 4,890만원으로 일본의 41,827달러를 추월했습니다. 구매력 기준 GDP의 한일 간 격차는 2017년 1인당 174달러에서 2018년 634달러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현재 1인당 GDP는 한국 33,347달러, 일본 39,287달러의 85% 수준으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따라잡았습니다. 전 세계의 수출 비중은 한국이 약 6,055억 달러, 일본이 7,326억 달러로 차이가 미미합니다. 1990년 전 세계 수출 비중이 일본 8.27%, 한국 1.87%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 추격 속도가 놀랍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지금의 한국을 상상한 일본인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국력을 신장시키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지향하고 움직이고 있는 한국에는 이제 일본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촛불 혁명을 거치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높은 수준, 성숙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 지표는 일본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한국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계 최강을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